영화 올빼미에 대한 제 생각은 솔직히 역사 영화로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티스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올빼미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바로 보고 왔습니다. 유해진과 류준열 배우가 택시 운전사 봉오동 전투에 의해서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 영화에서 초랭이, 철봉이, 육갑이 등등 유쾌하고 코믹한 역할을 맡던 유해진 배우가 무려 조선의 왕을 연기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겨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 선생님으로서 역사 영화라는 것에 관심이 가기도 했고요. 이 영상에서 저는 역사 선생님의 관점에서 또는 영화를 좋아하는 한 명의 관객의 입장에서 올빼미라는 영화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병자호란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병자호란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던 전쟁인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청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해서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 그러니까 청나라를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었죠. 그럼 청나라가 당연히 화가 나서 쳐들어오겠죠? 청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에 조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47일 동안을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는 삼존도라는 섬에서 청나라의 황제를 향해서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삼배구고두례라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영화 속의 인조는 기본적으로 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인조가 청나라의 사신을 오랑캐라 부르면서 치를 떠는데, 인조의 마음속에 남한산성의 굴욕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죠. 올빼미란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 남한산성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영화의 결이 많이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남한산성이 훨씬 좋았습니다. 역사 고증에도 더 충실한 편이었고요. 소현세자는 인조의 첫째 아들입니다. 병자호란에서 승리한 청은 소현세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을 청의 인질로 끌고 가게 됩니다. 8년 동안 청에 머무르면서 서양의 다양한 문물을 접하게 된 소현세자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급진적인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영화에서 소현세자가 인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8년 전에 남한산성의 굴욕에 얽매이지 말고 청으로부터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인조와 아들 소현세자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조는 병자호란 당시의 굴욕을 인해서 청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청에 대한 적개심만 걷어내면 오히려 조선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 인조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굴욕을 준 청나라를 옹호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인조는 청이 소현세자를 앞세워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소현세자를 아들 이전에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소현세자가 청에서 8년 만에 귀국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반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청나라의 이 조치가 참으로 좋은 뜻에서 나왔고 딴 마음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인조가 청과 소현세자를 많이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소현세자가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묘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낮은 아랫사람도 인간적으로 대하고 청나라를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를 이용해서 조선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적인 인물로 묘사를 잘 했더라고요.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인공은 류준열 배우가 연기한 경수라는 인물입니다. 경수는 극 중에서 소경, 즉 시각장애인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예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낮에는 안 보이다 밤에는 조금 보이는 이른바 주맹증을 앓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경수는 역사 속 실제 인물일까요? 주맹증은 실제로 존재하는 질병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수는 당연히 가상인물입니다. 하지만 주맹증은 실제로 존재하는 질병이에요. 밤에 운전을 자주 하시는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낮에는 뿌옇게 잘 안 보이다가 밤만 되면 잘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주맹증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맹증은 백내장의 초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백내장은 눈에 있는 수정체가 하얗게 혼탁해지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완전히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백내장 초기에 수정체 중간 부분이 뿌옇게 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낮에는 빛이 많이 들어와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래서 뿌옇게 변한 부분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질 겁니다.
하지만 밤에는 빛이 적은 만큼 동공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뿌옇게 변하지 않은 부분까지 시야가 넓어지게 됐으니 그만큼 낮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화를 연출한 안태진 감독은 이전에 주맹증을 표현한 영화나 드라마가 없었기 때문에 주맹증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그들의 시야를 영화로 최대한 표현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 주제는 소현세자의 죽음입니다. 실제로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과 같았다. 소현세자의 이 죽음에 대해서 영화는 상상력을 가미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에서 소현세자는 어떻게 죽은 걸까요? 독살? 아니면 질병사?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고작 2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 이후 소현세자의 부인도 사약을 받고, 소현세자의 아들도 제주도로 유배를 가서 죽었지만 소현세자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한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남겨진 역사적 기록만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소현세자가 귀국 후에 몸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다가 건강을 회복했지만 갑작스럽게 사경을 헤매고 결국 사망을 했다.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 소현세자의 죽음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영화의 소재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영화 올빼미에 대한 제 생각은 타임킬링 영화로는 볼만합니다. 후반부에 가서 개연성이 부족하고 억지스러운 설정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의문의 죽음을 소재로 한 사극 스릴러라는 느낌은 어느 정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역사 영화로서는 비추천입니다. 소현세자에 대한 묘사는 나름 역사적인 개연성도 있고 좋았지만 그 외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이 멀어요. 이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애초에 상상력을 더한 픽션 영화라고 하니까 영화를 볼지 말지 선택하는 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겠죠? 부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시면 영화의 재미는 챙기시되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영화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모로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진실에 눈을 뜬 자, 광기에 눈이 멀어버린 자, 이런 느낌의 은유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도 좋았고요. 초반부에 매끄럽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영화가 좀 개연성을 잃어가는 느낌이 있고, 영화 속의 인조가 좀 더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되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동시에 느끼는 질투와 두려움, 청에 대해 느끼는 적개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생각보다 잘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화가 궁금한 사람들은 극장에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2번 보진 않을 겁니다. 이상, 저는 휘바클래스의 안테이쌤이었습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 목을 치거라! 보이는구나.